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증권스쿨 코너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또 한 분의 스타분을 모시고 1시간 동안 열혈 강의를 저희가 들어볼 건데요. 투자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들만을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가득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1부 때와 마찬가지로 참여 방법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접수해 보시기 바랄게요.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각 저희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한번 열어보고 가야겠죠? 별톡방 오픈해 볼게요. 우리 윤조님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증이 뻥 뚫린 느낌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체증이 뻥 뚫린 느낌. 1부 수고하셨습니다. 2부 증권스쿨도 라고 하시네요. 윤조님 늘 감사드려요. 감사하다는 말 드리기도 이제 입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윤조님 네 분의 천사라고 지금 하시는데 효선님께서 오늘 땡땡땡땡의 날인데 저희는 세 분의 천사 스타님과 민재 천사님을 보고 있네요. 라고 하셨네요. 우리 효선님 감사해요. 윤조님 네 분의 천사라고 하셨고요. 점 상한가님께서는 1번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오로지 5분께만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하지만 중복 당첨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당첨된 분들이라면은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이 재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퀴즈 2부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퀴즈 함께 볼게요. 주식시장 파생상품의 만기가 겹치는 날로 3월, 6월, 9월, 12월 둘째 목요일에 해당하는 이 날은 무엇일까요? 1번 내마녀의 날, 2번 시집가는 날, 3번 근로자의 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낄낄낄낄 이렇게 웃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낄낄낄낄 이렇게 웃는답니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증권스쿨 코너로 함께 해볼 건데요. 지금 바로 함께할 스타분 소개해드릴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할 스타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조영석 스타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 매번 좀 뒤쪽에 계셔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했던 관계로 이번엔 좀 널널하게 여유롭게 조영석 스타와 1시간을 통으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살짝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스타님?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많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좀 걱정이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관 포지션 청산이 이제 선물 지수는 275와 277 사이에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동시효과 때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 부분들이 조금 상승 마감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이제 다음 주 시장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있을 시장 가운데 특히 이제 해외적인 뉴욕 증시라든지 아니면은 영국에서 있는 이 어떤 정치적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타결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컸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3월달 이후로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MSCI 지수의 자금들이 5월 31일까지 한 3조에서 4조 원 정도가 이 코스피 지수에서 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의 부분들이 좀 변경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공략을 하게 되신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중소형주나 또 제가 오늘 증권스쿨 통해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가지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역시나 추천주는 마지막에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 증권스쿨 시간마다 조영석 스타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죠. 이중항체 관련주 중에 ABL 바이오가 화요일에 상한가를 한번 치더니 어제 오늘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조영석 스타의 추천주였죠. 파맵신이 추천해 주신 다음 날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률 좋은 추천주 좀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그러면은 좀 어떤 오늘은 내용일까요?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미세먼지 법안이 이제 8개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제 뭐 개정안과 재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가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이 왜 제약바이오에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더 좀 짚어드리면서 오늘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는 뭐 주도주가 따로 없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뭐 테마별로 미세먼지 관련주나 제약바이오 업종들만이 약간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1시간 집중 있게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조영석 스타님 강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지금 별톡방 보니까 가자님이 또 들어오셨고 신과 함께님도 들어오셨고 정천수 본부장님 들어오셨어요. 모두 반갑습니다. 톡스타 별톡방 19분이 되셨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조영석 스타님 강의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미세먼지와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한 주간의 테마 상승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3월 13일이었죠. 이제 이틀 전이었죠. 3월 13일 날 이제 법안 통과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 법안이 무엇이냐면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었고 8가지 법안이 뭐 특별법 중에 이제 개정안과 또 새롭게 들어간 2가지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이제 한 주간에 어떤 테마가 상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4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크게 올랐던 부분이 폐기물 처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왜 올랐을까? 자, 이따가 미세법안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세먼지 저감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전거나 여기 보시면 자전거, 자, 그다음에 전기 자전거, 공기청정기. 자, 요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떤 테마다? 예,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뭐 LPG 차량으로 대체한다라든 LPG 차량 일반인들에게 다 쓸 수 있도록 했던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공기청정기야 뭐 말하지 않아도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 하면 이제 공기청정기 나오죠. 관련 종목 뭐 코웨이, 위닉스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특별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마리화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식약청에서 법안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으면서 식약청에서 희귀병에 앓고 있는 사람에게 이 대마 관련된 부분들을 치유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법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시다 그러면 어떤 정도 수익권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상반기 신규 상장 종목이라든지 뭐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는 이 신규 상장 종목 가운데 제약바이오주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ABL 바이오, 파맵신, 오늘 셀리버리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크게 며칠 사이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률이 좀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할 사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입니다. 자, 이 법안이 왜 중요하느냐? 이 법안이요, 특히 이제 뭐 수소차 테마 하면 우리가 1월달, 2월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는 수소차랑 완전히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 미세먼지는 전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범국가기구가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위원장으로 전 사무총장이셨던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지금 내정이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미세먼지에 관련된 종목들은요, 실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실적. 네. 잘 안 써지네요. 자, 실적적인 부분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적. 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그 예전에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은 실적과 다이렉트로 연관되지 않습니다. 자, 수소차는요, 이것이 실적으로 연관되기 위해서는요,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되죠. 차량이 개발돼야 되죠. 거기에 맞는 국가적인 정책이 지원이 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국가적인 정책 부분들이 같기 때문에 주가가 같이 올라간 부분이 있었다면 미세먼지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미세먼지,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그러면 위닉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보건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 관련된 법안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올 상반기 안에 모두 다 공기청정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 하반기 안에 모든 학교가 다 공기청정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위닉스의 실적은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코어의 실적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즉 뭐냐면 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테마는요, 지금은 이건 테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테마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실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8가지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LPG 차량은 어떻습니까? 그죠? 렌트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련된 분들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 LPG 차량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안이 바뀌었어요. 이 법안이 바뀌면서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LPG 연료 사용 차량 일반으로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뀜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휘발유나 경유차를 몰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이 LPG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지금 기름값보다 LPG 값이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LPG 기술이요, 차량 기술이요,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PG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수요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LPG 연료를, 그러니까 LPG를 공급하고 있는 유통회사들은 이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금 도시가스라고 얘기하는 LNG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집안에서 모두 다 LPG 가스를 사용했죠. 그래서 큰 통 가지고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도시가스로 다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차량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차량은 그걸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LPG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LPG 차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좋을까요? LPG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급격하게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회사가 있을까요? 이원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뭐 이원 에너지, 그다음에 SK 뭐 에너지 가스, 또 뭐 GS LPG 이런 회사들을 볼 겁니다. 이런 어떤 LPG 유통 관련된 회사들이 이슈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좀 생소한 종목들 하나가 있습니다. 모토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모토닉이라는 회사가. 이게 뭐냐면 LPI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LPG 가스, 우리가 차량에서 LPG 가스를 이제 공급해주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공급하는 회사가 모토닉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뭐 기아나 현대차에 다 이 부분들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LPG 차 수요량이 국가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크게 수요가 늘어나지 않았지만 이 법안이 바뀌면서 수요가 늘어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의 이 제품들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토닉이 그만큼 지금도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늘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센테크 한번 또 상한가 갔던 종목이죠. 자, 에센테크는 뭐죠?
자, LPG 밸브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LPG 밸브는 당연히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그 수요적인 부분들에서는 아마 그 유통회사와 그다음 LPI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공급하는 회사가 훨씬 더 좀 좋은 모습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이라는 회사죠. 이원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미세먼지 조정 받았죠.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날씨가 지금 꽃샘추위 날씨가 추워지죠. 그러면 대기 정체성이 지금 정체돼 있던 대기가 차가운 공기를 통해서 밀려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는 상당히 조금 미세먼지가 보통으로 나쁘지 않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공기가 또 정체되기 시작하면 미세먼지는 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어떤 조정이 일어나고 눌리고 있었을 때 미세먼지 관련된 가운데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요,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뭐 따라가서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조정되고 내려왔을 때 또 실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은 잡아두시면 이 부분들이 향후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날이죠.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약간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 상승의 힘은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가스입니다. 자, SK가스. 자, 오늘 92,900원에 오늘도 SK가스가 같이 조정받았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조금씩 조정받은 종목도 있고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좀 혼조세를 보이긴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눌리고 내려올 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은요, 법안이 통과됐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 계속적인 이슈화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범국가기구가 만들어지면서 더 이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SK가스, 자, 이날이죠. 3월, 한 7일 정도 됐나요? 그때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지게 되는데, 네. SK가스 같은 경우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약간의 눌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SK가스를 만약에 매수를 하기를 원하시는 시장분이 계시다. 그러면 약간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내려왔을 때 이 부분들은 분할 매수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가 SK가스다. 이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중장기로 갈 종목을 만약에 편입하고 싶다. 그러시게 되면 저는 다른 종목군보다 이 유통회사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모토닉이라는 회사입니다. 모토닉, 아까 얘기했죠. LPI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에 이 장비를 다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LPG 차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분기 지나고 2분기부터는 이 수요량이 좀 더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LPG 차량의 LPG 가격대가 굉장히 지금 휘발유나 가격대 비해 한 30%에서 40% 정도 저렴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가격대가 이날이었죠. 또 마찬가지 이날 또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알파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거기에 세력 매집선이라든지 상승력 지표가 상승되어 있는 이 부분들 또 위치 판단 지표가 응집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다 모여지게 되었을 때는 이 종목은 들어가도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토닉 같은 경우도 이날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매수를 했다면 현재 아마 11,800원에서 매수해서 14,8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20% 이상 수익이 나왔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잡아야 되느냐? 지금 잡기에는 좀 가격대가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졌을 때 그 부때 한번 잡아주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LPG 차량만 이 법안 가운데 가는 종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 지역, 그거에 관련된 피해받는 만약에 분들이 계시다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그 분들에게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는 이거를 일으켰던 원인을 제공했던 회사나 아니면 기관에게 그것들을 청구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을 통해서 자,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무엇이냐?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안 좋아져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이제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들이 만약에 선포가 되었을 때 이거와 그 지역에 관련된 미세먼지 배출량을 다 조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또 이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바뀜으로써 이제 나중에 이제 대기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 저감 장치라든지 아니면 이거 집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집진 시설을 만드는 KC 코트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전기 집진기라든지 이 집진기를 통해서 어떤 그 화석 에너지를 만드는 화석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발생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집진 시설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더욱더 수요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KC 코트렐이라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누리플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누리플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같은 걸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 코트렐입니다. KC 코트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매수 신호가 다 떴죠. 매수 신호가 나왔고 또 상승 지표라는 이런 부분 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 라는 발표가 있었던 그리고 이 지금 모든 여당과 야당이 이번 13일 날 임시국회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가 바로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은 다들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C 코트렐 같은 경우도 이날 크게 상승했던 이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올라가긴 했습니다. 올라가긴 했지만 이 부분들이 약간의 조정기가 있을 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이 미세먼지 법안의 실질적인 실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집진시설로 국내에서 가장 인정받는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을 때 이 회사의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 누리플랜입니다. 누리플랜. 자,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회사가 이번에 개발했던 미세먼지나 배경 제거 기술 같은 경우를 만약에 이제 실질적인 상용화 시작하고 그것도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을 때 올 2019년도에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날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 날 계속적으로 조금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매수 타이밍이 조금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종목들을 쭉쭉 말씀을 드리는 걸 이거를 모두 다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더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더 조사를 하셔서 이 종목이 어디에 표현이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출액으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서 그 종목에 대한 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적인 부분들을 잘 선택하셔서 매수 타임을 잡아서 편입하시면 되고요.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 어떤 것 종목이든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학교보건법,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 이 학교보건법 교실마다 뭡니까? 자, 공기청정기를 의무화시켰다. 자,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란 건 뭐냐면 다중이용시설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지하철이겠죠, 그렇죠? 뭐 지하철 같은데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의무화시킨 겁니다. 뭐 다중이용시설이라면 다 많습니다. 뭐 목욕탕도 다중이용시설이죠. 뭐 찜질방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여있는 실내 체육관 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실내 공기질 측정기가 의무화시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회사들은 당연히 매출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뭐 공기청정기 하면 뭐가 있습니까? 위닉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코웨이. 요즘에 또 새롭게 진입한 뭐 하츠 아니면은 뭐 자이글
이런 회사들도 다 공기청정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회사들을 분석을 하셔서 나만의 종목을 뽑으셔서 이 부분들을 보유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회사 하나씩 보겠습니다. 위닉스. 제가 지난주에 좀 위닉스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만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는 지금 가격대가 조금 높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마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지난주 이후에 더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위닉스가. 그래서 위닉스가 이제 23,000원대 가까이까지 도달했던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 가격대에서부터 시작했다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 가격은요, 만약에 가게 되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는 것들이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위닉스 같은 경우를 만약에 내가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받고 내려왔을 때, 눌렸을 때 잡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코웨이는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만 주가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겁다 보니까 조금씩 상승하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웅진에서 이 코웨이를 다시 이제 매수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웅진 싱크빅이 얼마 전에 또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코웨이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대가 조금 무겁긴 하지만 안정적이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올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웨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정이 한번 받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련된 특별법이 있고요. 대기 환경 보전법이 있고요. 항만 지역 및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건 새롭게 제정된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배를 얘기하죠. 큰 배들이 쓰는 그 벙커 CU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 관리권역에 대기 환경 개선에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요 세 가지는 미세먼지 배출 규제 및 저감 시설 추진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배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5번에서 8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이런 부분을 감시화시킨다라는 법안이 이 5번에서 8번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보시면서 종목들을 고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캐시 코트렐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는 위닉스, 코웨이 이런 모든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종목군들을 찾으셔서 포트를 구성해 가시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미세먼지 관련된 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폐기물 처리 아까 말씀드렸고 자전거, 전기 자전거, 공기청정기 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마리아나 관련된 부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리아나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뉴프라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프라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미국에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나가 희귀병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식약청에서 일정 부분 허가해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들은요 세력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실적으로 연결되기는 굉장히 조금 쉽지가 않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게 지금 이슈된 테마이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이 부분들을 청산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증권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제약바이오주의 점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3월달, 4월달은 제약바이오주가 갈 수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월 29일부터 4월 3일간 있을 미 아마케를 앞두고 있고 또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있을 엔도아케 부분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또 3월 달에 첨단재생의료법이라는 부분들이 이 법안에 어느 정도 지금 법사위를 통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통과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 이제 3월 안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때 갈 것이냐 그 차이가 있지만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슈가 또 있고 이번에 또 이제 정부 측에서 4년간 12조 원의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바이오 관련된 투자를 6천억을 집행을 올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는 계속적으로 3월달, 4월달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약 바이오 하면 자, 실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제약 바이오는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실적 볼 수 없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바로 기술주입니다. 기술주. 기술 특례로 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전부 다 연구를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향후 미래의 가치를 이 부분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탈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면 3월달, 4월달 되면 제약 바이오주를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1분기 실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분기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작년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의 작년에 최고의 실적을 올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도체가 1분기 가격대가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떨어지면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1차 밴더, 2차 밴더뿐만 아니라 관련된 업종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나올 겁니다. SK하이닉스 보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좋지 못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작년 4분기 대비해서도 좋지 못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3월 달에 3월 말부터 3월 중순부터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가고 실적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붙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1분기 실적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예상했을 때 그러면 그 수급이 어디로 붙을 것이냐? 실적과 무관한 종목군으로 붙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제약 바이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4월 달에는 제약 바이오주에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MSCI 지수 가운데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 패시브 자금들이 올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5% 정도가 되는 것이 20%까지 확장됐을 때 이론상으로 국내 코스피 지수 가운데 올 연말까지 15조 원 정도가 빠져나가는 것이 이론상의 금액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나가지 않겠지만 5월 31일까지는 5%에서 10%로 늘리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지수 가운데 거의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가 이제 패시브로 매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코스피 지수 쪽의 부분들은 약세적인 부분들,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의 그런 포지션은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자금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가운데 6개 종목이 제약 바이오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들, 인덱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 자금들이 상위 종목군들을 수급이 붙었을 때 제약 바이오주의 부분들이 많이 자금들이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렸냐면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치매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뇌졸중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관련된 부분, 그 다음 마지막에 유전자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향후 제약 바이오주가 올라갈 때 크게 갈 종목군은 어디다? 자, 면역 항암제와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면역 항암제 가운데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가장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이중항체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중항체. 자, 그럼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 가운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 또 하나는 뭡니까? 파맵신 있습니다.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가운데
요번에 오늘 또 상한가 간 셀리버리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셀리버리가 오늘 그 이제 특허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상한가 갔는데 이 부분들은 엔도아케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엔도아케. 어떤 부분이냐면 당뇨라든지 비만 관련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이제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전자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 유전자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면역 항암제, 이중항체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ABL 바이오 어땠죠? 한번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상한가 올라갔을 때 파맵신 10%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인데 제가 추천한 후에 상한가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3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약 바이오 가운데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 원, 5조 원 되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뭐 신라젠이라든지 HLB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때문에 그거와 대신해서 1조 원 미만에 있는 회사 가운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ABL 바이오나 파맵신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던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파맵신입니다. 파맵신. 자, 파맵신은 오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다가 오늘 잠깐 조정이 나왔지만 이 지금 이중항체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3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지금 가격대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었을 때는 잡을 수가 있지만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이 뭐냐면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이 오늘은 조정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좀 정보를 드리자면 3월 15일은 모든 이 시장의 지수의 종목군들이 변경되는 날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2018년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오늘 종목, 그러니까 내일이죠. 3월 15일 기점으로 뭐 중형주 아니면 대형주 이런 식으로 종목군이 변경이 됩니다. 만약에 중형주에 있던 종목군이 시가총액이 커지면 대형주로 바뀌게 되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의 변경이 있는 날이 3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이면서도 오늘 장 막판 3시 30분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3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이 3천억 이상의 매도를 변경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덱스 관련된 이거와 지수, 그러니까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관련된 지수들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인덱스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 자금들의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오늘과 내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장의 충격적인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동시효과 때 많이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도 오늘 많은 동시효과 때 많은 물량들이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그 매수 물량들이 나왔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은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되냐면 바로 이제 아마케 ACCR입니다. 자, ACCR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 번 얘기하는 종목권자의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9만원대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이죠. 오늘 10만 9천원, 10만 8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중항체가 아니라 임상 2A를 이제 중간 발표를 3월 29일부터 있을 ACCR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관련된 그 기술력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만간 이 종목군에 관련된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다면 이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서 말씀드린다면 자, 이중항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 면역 항암제에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따라가셔야 되느냐? 굉장히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매수하게 되면 이것이 만약에 꼭지에서 물려서 떨어지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종목군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가지 말씀드렸는데 면역 항암제는 아까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다면 아직 올라가지 않는 종목군 중에 뭐가 있냐면 유전자 분석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유전자 분석 관련된 종목군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5가지가 있겠죠. 뭐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그다음에 DNA 링크, EDGC, 뭐 그런 회사들이 테라젠 이텍스 이 5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있고요. 또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 분석 관련된 기기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뭐 바이오니아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가운데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지만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 특히 이제 눌렸다가 올라가는 뭐 DNA 링크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을 받고 지금 막 올라가려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하셔서 보유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게 된다면 이 면역 항암제나 유전자 이 부분들에서 제약 바이오주에서는 충분하게 3월달, 4월달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주에 관련 종목군들이 없다. 그러면 저희 카톡방에 오셔서 궁금하신 거 언제라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종목군에 대해서 제가 상담해 드릴 거고요. 그 부분들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요즘 들어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TA항공이라는 종목인데요. 굉장히 이슈가 됐던 종목입니다. 뭐죠? 자, 얼마 전에 추락한 737 맥스, 그죠? 맥스 8이죠. 보잉 737 맥스 8. 자, 이 기종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도 이 기종에 대해서 운항 중단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이 기종은 지금 운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단됐습니다. 자, 중단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TA항공, 이건 우리가 LCC라고 하죠. LCC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뭐라고 표현하면 FSC라고 하죠. 자, 그래서 LCC, 이 LCC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어떤 게 있냐면 한국과 중국의 항공 운항 관련된 지금 미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팅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되냐면 신규 노선이 오픈됩니다. 신규 노선에 그 부분들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회선이 뿐만 아니라 베이징의 2번째 공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LCC 관련된 저가항공사들이죠. 이 부분들에 대한 노선 배정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관련된 회사들은 좀 더욱더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이 737 맥스를 통해서 주가가 가장 많이 좀 떨어진 종목이 TA항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건 TA항공은요. 6월부터 이 지금 737 맥스를 6월부터 4대를 도입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었는데요. 전부 다 이거를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리스를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리스. 항공 리스를 통해서 이 4대가 들어오는데 월 임차료가 대당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TA항공의 전체적인 매출적인 부분을 바라봤을 때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TA항공 같은 경우는 이때 737 맥스 기종이 추락하고 많은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오히려 미국이 이거를 항공 운항을 중지하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잉 주가는요 반등하는 그런 반대적인 부분을 보여줬고요. 737 맥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회사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오히려 하락률이 3% 정도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TA항공 같은 경우 좀 많이 내려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TA항공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매수가는 제가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오늘 7,700원대, 7,800원대에서 장후반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굉장히 들어오면서 막판에 8,200원까지 올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TA항공을 가져왔느냐?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1분기 비용적인 관점에서는요. 1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유가가 급락했을 때를 보게 되면 특히 과거에 유가가 급락했을 때 그 다음 분기에 제트유라고 하죠. 항공유들은 항공유가 굉장히 떨어졌을 때 항공사의 실적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4분기, 작년 4분기죠. 이 4분기
유가가 굉장히 폭락을 했을 때 제트유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때 항공사들의 유가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서 비용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분기에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량 관점인데요. 뭐냐면 지속적인 LCC 수송객들이요 증가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연간 기준으로 FSC가 뭐냐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처럼 대형 항공사를 얘기합니다. 그 수송량은요 마이너스 2.3%를 기록하고 있는데 LCC 같은 경우는 연간 19%씩 상승하고 있고요. TA항공 같은 경우는 20%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멘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중 항공회담이 통해서 4월, 5월 달에요. 운수권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TA항공도 그 관련돼서 노선을 더 받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리스크적인 반영인데요. 충분하게 아까 얘기했던 신규 라이센스, LCC 라이센스 발급이 이루어지게 되죠. 지금 몇 개 회사가 지금 예비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이 미리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했던 보잉 737 맥스 관련된 리스크도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 TA항공 오늘 8,220원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8,200원 선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날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요 지금 하늘색 선이 뭐냐면 새롭게 저희가 만든 세력 매집선의 30일 세력 매집선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 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월 정도를 보는 세력 매집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하늘색 선은 30일 세력 매집선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를 한번 보완을 했던 건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오늘 급격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상승 예측 지표도 점점 줄어들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력 매집선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치 판단 지표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매수를 지금 사임하시게 된다면 충분하게 4월 초부터 이제 4월 말까지 늦게는 5월 중순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TA항공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주가적인 부분들에서는 충분하게 9,500원대까지 1차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TA항공은 항상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손절 라인은 제가 7,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추천 종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조영숙 스타의 강의 함께 하셨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먼저 어제 8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앞으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가려봤고요. 또 제약바이오주 그 안에서도 암학회를 앞두고 이중항체 그리고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한 번씩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은 유전자 분석 관련주도 지켜보시면 좋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실 때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끝나고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조영숙 스타의 개인 톡방 찾아가시면 또 어떤 내용이든지 풀어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조영숙 스타의 강의 함께하는 동안 또 종목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담 하나 좀 보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BH라는 종목을 3379님께서 남겨주셨어요. 22,200원에 50%입니다. 조영숙 스타님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BH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확대 수혜 기대감에 네. 좀 한동안은 오르다가 이제는 좀 주춤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FPCB 관련된 그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BHC입니다. 그래서 BH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도 회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고요.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도 좀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2,200원의 비중을 좀 많이 실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차트가 나오면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 차트를 통해서 BH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일 전이었죠. 3일 전에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조금 매도 물량들,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요
조금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되었을 때 이 부분들은 뭐 매도하거나 그런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50% 비중이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매수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기적인 조정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 후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이제 1분기, 2분기, 특히 2분기 지나서는 갤럭시 폴드가 이제 5월달 이후로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또 특히 이제 휴대폰에 관련된 부분들 또 S10이 의외로 지금 굉장히 판매량이 좀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바라봤을 때 BH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고 또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H까지 상담을 받아봤고요. 계속해서 상담 들어온 종목을 보니까 캔서롭이라는 종목도 들어왔고, 뭐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에 힘쓰고 있는 그런 종목들, 우리 조영수 스타께서 강의해주신 내용에 포함되는 종목들을 지금 계속 상담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영수 스타의 개인 톡방에서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우선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우리 조영숙 스타, 좋은 정보 또 함께 해주신 조영숙 스타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퀴즈 정답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오늘 퀴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 내 마녀의 말리였죠? 정답 맞춰주신 분들도 공개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267님, 8117님, 3646님, 1685님, 3190님까지 5분 당첨되셨고요.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내일 밤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